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프린트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수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페이지에 넘어가면 출제 유형과 난이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일단 책은 이거예요. 환경보건학 또는 환경위생학 그랬어요. 그럼 환경보건학 또는 환경위생학이라는 거는 이따 설명할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환경보건이라고 나는 그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환경위생이라고도 나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 역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의 역사 또는 환경위생학의 역사 또는 환경보건학의 역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위생이라는 말을 썼다가 지금은 보건이라는 말을 쓴다. 미국 우리가 저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독일 어원을 따를 때는 위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어원을 따를 때는 보건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위생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그럼 위생의 개념은 어디 어원이었냐 그러면 독일이 이제 위생이라는 말을 쓰다가 그리고 일본이 쓰다가 우리 일본에 침략받았었죠. 그러면서 그게 정착화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되면서 이거를 다 보건으로 바꿨어요. 근데 또 슬며시 위생이라고 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똑같은 내용을 보건이라고 나는 지역도 있고 위생이라고 나는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써놓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가는데 2024년 대비인데 여기 아마 거기 판권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판권이 2023년 10월 10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023년 10월 10일이 2024년 대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2023년 오늘이 며칠이야? 9월 21일이죠. 21일 날 찍는 이 강의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에 우리가 판이다 그러면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 거랑은 여기 추가가 되고 이래가지고 작년 거로 보는 학생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럼 이거가 너무 무겁지요. 그럼 나처럼 이렇게 잘라. 어떻게 자르냐? 내가 반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르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너무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운 센 사람들은 짊어지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너무 책이 또 부담스러우면 너무 두꺼우면 우리 공부하기 싫으면 뭐예요? 애나 어린이 똑같죠. 몇 장 남았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면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해 자를까요? 그런데 나는 1장부터 이게 15장까지 있는데 9장까지 잘랐어요. 그럼 이제 10장부터는 심화반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10장은 심화가 일부 들어가고 일부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일명 여기서부터 9장까지가 기본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뒤에 거를 또 나중에 할 때 하면 어깨도 안 아프고 아직 젊어서 어깨 안 아픈지 모르지만 나중에 무겁단 말이에요. 어깨가 아프단 말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부담도 들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자르라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책은 소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책 소개를 했으니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론하고 그 밑에 있죠? 거기 프린트 나눠준 거 보게 되면 이론과 문제풀이로 나눠져요. 근데 이론은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져요. 그럼 기본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일단 교재가 있죠. 교재가 1장부터 목차도 있다 얘기해 줄 거예요.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장에 뭐 정의부터 이렇게 있다면 정의부터 다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한다는 것이고요. 10장부터 12장까지 일부가 있죠. 일부가 이제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기본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안 했던 것들은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은 보건의료 체계라고 있는데 보건의료 체계는 말 그대로 보건행정이에요. 근데 이게 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전남 있죠. 전남은 간호사들이 보건직을 보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나더라고.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요. 그리고 해경이 2020년인가 2021년에 뭐가 이게 한 문제 났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시험 출제를 들어가면 20문제 중에서
일명 한두 문제 10%는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내서 당락을 좌우하는 게 이게 일명 운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의료의 전달 같은 것들은 보건행정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틀리라고 낸 거예요. 환경지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 듣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학교에서도 듣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내니까 이것이 아마 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나가지고 거기 있다시피 전남과 해양경찰청의 학생들, 준비한 학생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기에 대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뭐 몇 문제 정도만 할 거예요. 해양경찰청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는 상당히 쉽게 나요. 크라운 측에서 거의 다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딴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또 가지고 가는데 환경보건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냐 그러면 2020년까지 있던 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 종합계획이 있는데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촬영해 놓은 게 언제냐 그러면 2020년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2000년부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했던 종합계획은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럼 이제 찍어 놓은 거니까 그거는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난다고.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공지하면서 거기에서 납에 관한 것들이 이제 중금속 같은 것들은 어떤 유해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크롬은 어떤 우리 질병이 있고 또 WHO가 발암물질이라고 어떻게 했다 이러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종합계획을 하는 그 뭐가 정의가 무엇이냐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나더라니까 나가지고 제목만 조금 바뀌었고 그 제목 바뀐 거는 우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 거에 있어요. 제목이 있지만 거기에 2020년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야 2011년이구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거에는 이 정의를 왜 이렇게 했나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2021년부터 30년 지금 현재 우리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 용어 정의 같은 것들을 왜 여기다가 수록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기 때문에 찍어 놓은 것들을 보라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에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 뭐 대여섯 시간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도 되잖아요. 심시원히 귀로 들으면 되잖아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화학물질에 됐든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수록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2021년부터 2030년까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환경보건 문제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중금속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자세히 났단 말이에요. 들으시라는 것이고 그럼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금 생각 중이야. 문제풀이에 붙여서 할 것인가. 이 양은 작아요. 이 양은 아마 1시간, 2시간 정도 될 거예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2개를 다룬다고 보면 되겠는데 2020년까지 했던 건 이미 찍어놓은 거 보라는 것이고 올려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 거는 내가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일 때 그냥 할까 아니면 기본에 붙여서 강의를 한번 해줄까 시간 봐가지고 시간이 너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론할 때 학생들 시험을 대비해서 너무 긴 것 같다면 문제 풀일 때 어차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실강 학생도 물어보고 나서 거기다가 반영을 어디다가 붙일 것인가 하는데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그게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기본반을 들어라 그러면 이걸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심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반만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그 밑에 있을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학생이냐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보건을 전공한다든지 무엇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서울시에서만 봐요. 보건직이라고 9급 공무원을 보는데 그 학생들은 기본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화는 이제 다 들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교재가 있죠. 교재와 프린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교재는 아까 나머지 있죠. 10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인데 10장은 일부를 어디서 했어요? 기본에서 했고 그럼 기본에서 한 거 빼고 나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은 상당히 뭐가 되는 거냐면 많이 나요. 환경부 올해 그러니까 2023년 7월 달에 시험 본 학생이 합격돼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지 않았어. 나는 원래 사이트 안 들어가서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11장과 12장에서 많이 난다는 항상 환경은 많이 나요. 많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일반적인 환경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역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2장이 역학이에요.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11장, 12장이 환경보건
즉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박 겉핥기라도 대학교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들어본 게 없어요. 근데 난다고 이쪽에. 그래서 상당히 내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질문 받아보게 되면 아, 이거를 학생들이 용어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쉽게 설명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냐, 그런데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 이 문제를 풀면 이렇게 자세히 했으면 다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그러더라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들은 풍월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상당히 많이 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것이고 12장이 역학인데 왜 역학을 하는 거냐면 환경직과 그다음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협업해서 환경역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 같은 걸 할 때는 역학조사라거든요. 그럼 균해에서 질병 발생하는 역학조사도 있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직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쪽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12장하고 있는 시쿰은 누구나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14장과 15장이 있죠. 이것도 이제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프린트물은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당연히 환경종합계획도 프린트로 가지만 환경 관련 법규라는 게 있어요. 법규는 환경부는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근데 요것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딕으로 해놓은 거 있지요. 환경보건과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그 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 그 다음에 진학에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공해법, 이거 외에 우리가 보게 되는 빛공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있는데 그 고딕으로 쳐놓은 거는 이따가 이제 기본반에서도 저기 어디냐 그러면 전남, 우리가 간호사들이 보는 전남, 여기는 간호사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요. 그럼 지금 고딕으로 써놓은 거에서는 상당히 거의 모든 지역이 잘 난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법규를 찍을 때는 또 목차에서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어디에는 몇 문제가 나고. 근데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2023년에는 별로 안 났다 그러더라고. 몇 문제 안 나고 어디서 났냐 그러면 11장과 12장에서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 출제를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그럼 법은 요것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직 대비하는 학생들은 법규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직보다는 택도 없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환경직과 관계되는 그 법규는 양이 짧아요. 짧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 뭐 의료직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게 되면 2000페이지 넘을걸요? 그런데 이거는 6개월 주기로 바뀌기도 하고 3개월 주기로 바뀌기도 하는데 여기는 환경과 관계된 법들은 이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고 나는 쉽게 말하면 일단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같은 것들 하는데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특히 경기도라든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저기 어디냐 해경 있죠. 이는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거기 화학물질관리법 등록평가법이라든지 화학물질 유해성 우리가 평가에 대한 구체적 등록에 관한 규칙은 모든 지역 다 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나는 것들은 기본과 심화 문제풀이에도 또 몇 개씩 얹어줘요. 얹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풀이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반에서도 다루고 심화에서 났던 기출문제는 또 거기서 다루기도 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론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문제풀이 할 것이냐. 우리 늦게 개강했잖아요. 늦게 개강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은 12월 중순부터 할 문제풀이 예상이에요. 그랬는데 만약에 늦으면 1월 첫째 주는 갈 거예요. 1월 첫째 주에 가는데 시험이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되죠. 거기 어디냐면 저쪽에 경기도는 3월 23일인가만 볼걸요. 경북이 먼저 보는구나. 경북이 항상 3월 마지막 주에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경기도 그거는 이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 경기도는 아마 4월 첫째 주인가 보고 이게 두 개가 지금 헷갈리는데 내가 경기도하고 경북은 4월하고 3월 말과 4월 초에 그 두 지역이
곧 나더라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 경쟁 같은 거 뽑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숫자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뽑더라고. 그래서 3월 아마 경기도가 3월 달인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 항상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지 6월에 보는 건 별도로 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4월 첫째 주는 저기 어디냐 그러면 경북인지 경기도인지 아무튼 그 둘 중에서 보는데 또 다른 지역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왜 지방직 하게 되면 6월 달에 거의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환경직은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날짜가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럼 3월 달에 보는 학생과 4월 첫째 주에 보는 학생은 문제풀이를 다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듣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론은 지금 걸 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풀이는 이제 여기서 등록을 하더라도 아마 그거 거를 다 못 들으니까 참고로 그걸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풀이는 기본 문제풀이와 심화 문제풀이가 있는데 1월 달부터 빨리 하면 이제 뭐가 되냐 12월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저기 조금 늦어지면 1월 첫째 주부터 하는데 아무튼 진도가 4월 달까지는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기본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형 문제풀이가 있는데 단원별은 기출 및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다 이제 해설까지 해서 설명을 하면서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거 그러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공무원 시험을 한 번씩 봐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시중에 있는 문제가 나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기출 문제가 중요하냐면 여기 아까 기출 문제 상당히 많지요. 어떤 것은 기출 문제집을 별도로 사지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 얼마큼 많아요. 이거 맨 첫 번에 내가 환경보건이라는 그 과목이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했어요. 내가 몇십 년간 했잖아요. 여기 기출 문제 다 붙었잖아요. 기출 문제가 얼마큼 붙었느냐. 잘라서 일부 잘라내려다가 시중에 있는 거 살 필요도 없지. 어디야 여기 563페이지부터 몇 회야. 이거만 풀어도 정리해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것들을 별도로 살 필요가 있다?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갖다 시중에 있는, 왜 그러냐면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 우리 책에 뒤에 있는 거 딴 출판사 거 보라니까 이거 다 짜집게 한 거예요. 딴 출판사 그 쓴 사람들은 나보다 한참 뒤에다 여기 강의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책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짜집기를 많이 했지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걸면 걸릴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앞에는 많다 보니까 이 단원별로 쭉 해놨고, 이 기출문제 푸시면 돼요. 이 기출문제 풀면 된다고. 굳이 돈도 없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엄마 아버지 돈을 갖다가 막 쓰면 되겠냐고.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책 하나를 가지고 이걸 정리하면 이거가 만약에 바꿔서 내용을 조금 바꿨다, 앞뒤를 바꿨다 그러더라도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 하나를 잡고 뭐가 되냐,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면 시중에 있는 것들은 오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강의 듣게 되면 오타를 고쳐주지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남의 책을 그냥 한번 또 보던지 아니면 서점 가가지고 그냥 심시험 보던지, 그럼 이게 오타구나 잘못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지 A출판사, B출판사, C출판사 다 사들여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앞장만 보고 나면 섞어 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단원별을 풀 때는 이해가 잘 되고 많이 암기가 돼요. 근데 완벽하게 소화를 못 시키면 모의고사는 막 섞어 놓잖아요. 출제 들어가면 막 섞어 놓죠.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모의고사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학생들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일단 단원별 가지고 하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풀이도 단원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원별 기본에서 이제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형 문제풀이가 있는데, 모의고사도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회부터 35회까지 있다 그러면 기본은 1회부터 한 20 몇 회까지 25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26회부터 뭐 30 몇 회까지는 심하다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때 이제 예를 할 거예요. 1회부터 예를 들어서 35회까지 있다 그러면 1회부터 25회까지는 기본반하고 심화반 들으시오. 그 다음에 26회부터는 어려운 거니까 심화반은 듣지만 기본반은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일부를 기출문제 같은 것들 이제 여기에 우리가 기본에도 좀 섞고 그 다음에 심화에도 섞을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런 다음에 심화 보세요. 심화는 단원별을 문제풀이는 별도로 기본반 외에 또 2번을 해요. 그리고 기본도 2번을 해요. 그 다음에 심화도 2번을 해요.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1회부터 한 35회다. 그럼 이제 25회까지는 기본반 들으시오. 그리고 심화도 들으시오. 그리고 이제 심화반은 몇 회, 26회부터 35회까지는 심화반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계획은 프린트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론에 넣을까 아니면 문제풀이에 넣을까 이건 실강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고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환경 종합계획도 문제풀이에서 이제 다루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환경 관련 법규도 심화반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별도로 해놨는데 이걸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 뭐가 되냐, 안전처를 당구장에서 보게 되면 해양경찰청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왜 써놨냐면 이 책에 보게 되면 기출문제 표시할 때 국민 거기 보게 되면 안전처 이렇게 썼다가 그 기출문제가 어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 조직이 없잖아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로? 해양경찰청으로. 근데 해양경찰청 문제나 여기 보게 되면 국민안전처 문제나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긴 쉬워요. 나중에 보라니까 크라운 출판사 그대로 갖다 비껴요. 그러니까 올해 거도.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한두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 거 보게 되면 그대로 비끼지 않아요. 그 뒤에 보라니까. 그래서 이제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하다가 딴 게로 갔는데,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창작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소설을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도 또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똑같이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BOD는 20도시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에서 우리가 소비되는 산소량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이거를 이제 이것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BOD냐 COD냐 그러면 BOD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요게 이제 기출문제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딴 사람이 들어갈 때는 BOD에는 몇 도에서 며칠간 무슨 미생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뒤집어 엎는다는 거에 따라서 기출문제를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기출문제 표시된 것은 보기 있죠. 1번, 2번, 3번 있는 것들을 이게 왜 틀렸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시중에 있는 거 살 필요도 없이 완전히 이 크라운에서 나온 책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다른 책을 보고 하도 돈이 있으면 사고 그러라고. 그래서 왜 수능 같은 거 왜 수석하고 이런 애들 봐봐요. 시중에 있는 거 다 먼저 사드렸대요. 일단 하나를 잡고 완전히 하라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 다음은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볼 건데, 출제 유형 보세요. 그 첫 번째 환경보건이라고 나는 우리가 부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게 돼요? 거기에 환경위생학이라고 나는 부처가 있는데, 환경위생학이라고 나는 데는 보건연구사, 우리가 보건연구사인데 서울이 이렇게 나요. 서울이더라고 보니까. 원래 서울도 옛날에 환경위생학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되면서 환경보건으로 전부 뜯어 고친 거예요. 전국이. 그러다가 또 슬며시 누가 서울시장이 됐는지 언제 중간에 우리가 위생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래서 여기는 환경위생학이라고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위생학 과목이나 환경보건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첫 번째 이제 환경보건학이라고 나는 그 직렬을 어디냐면 첫 번째 국가직 있죠. 국가직에 들어가는 우리가 환경부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는 해양경찰청도 국가직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환경보건으로 하는데 문항수가 틀려요. 문항수가 틀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건이라고 나눈 거에서 우리가 국가직인 일명 환경부에서 소속되는 소속이 환경부라는 거예요. 오직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거예요. 출판사하고 무슨 협업을 했는지 맨 첫 번은 사지였어요. 공무원 시험이 사지였다가 그 다음에 오지로 또 다 바꿨어요. 그러다가 오지로 낸다 이러더니 또 사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지부랑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환경부는 아직까지 오지예요. 나머지는 다 사지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오지를 한다는데 오지나 사지나 그거죠. 그럼 이제 환경직 대비한 학생은 기본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화도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들어야 되는데, 환경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여기 기본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 보게 되면 7장이라든지 이런 주택 같은 거 이런 거는 암기니까 쉽고, 소독 같은 것도 이따가 이제 문항수 얘기해 줄 때 보게 되겠지만 단순하게 외우는 거니까 쉬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1장과 특히 12장을 무지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12장 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우리가 옛날엔 환경부에서 이거 맨 첫 번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첫 번째 할 때 그거에는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2021년부터 2030년에 우리가 발표한 그 고시한 내용에서는 많이 안 나더라고. 한 문제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근데 법이 많이 났었는데 작년이 아니고 2023년 올해는 안 났다 많이 안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해마다 좀 차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항수가 몇 문제 났었는가는 법규할 때 거기서 이제 목차를 주면서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환경직에 들어가는 환경부 시험 보는 학생들 대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환경직이 또 지방직이 있어요. 지방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 쭉 보는 데 있죠. 여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양경찰청은 국가직이지만 여기 사직이기 때문에 그 1, 2, 3, 4번 찾는 거 하기 때문에 는 것이고요. 그럼 이 직렬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기본과 심화반. 아까 얘기했지요?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 있는데 종합계획이 지방직에서 특히 경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 이런 데서는 항상 한두 문제가 나더라고요. 딴 데도 마찬가지고 나는 게 있더라고. 그 나는 게 일반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제목만 조금 바뀌었어요. 뜻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라버려도 될 2011년부터 2020년에 수록해놓은 거기서 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자르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관련 법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직에는 환경부의 환경직은 등 써놨죠. 그래서 20몇 개를 아마 해요. 하는데 고딕으로 쓴 것이 주로 많이 나더라고. 근데 의외로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딕으로 한 거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가 법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한 20시간이나 열몇 시간 될걸요. 그걸 못 듣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거의 직렬에 따라 어느 지방이냐에 따라 들리겠지만 몇 문제씩 나더라고. 한 두 문제, 어떤 때는 세 문제까지 나게 돼요. 환경 관련 법규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직은 지금 여기 경력 경쟁 그랬지요. 여기는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보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직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건직이라고 얘기할 때 환경보건을 들어야 돼요. 근데 간호사 전남만 있어요. 딴 데 보건직이 아니고 그냥 왜 서울 보건직 이런 데는 안 보고 그럼 이제 전남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돈을 아끼려고 일명 간호도 써먹고 환경도 써먹으려고 그런지 여기는 봐요. 환경 뭐가 되는 거냐 보건을. 근데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간호사 제한경쟁 보는 학생들은 똘똘해요. 똘똘해서 뭐가 돼 죽기 살기를 하더라고. 무지 죽기 살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근데 이 보건직에 들어가는 기본은 아까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심화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네 번째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직 우리가 간호사들이 보는 거에도 기본이 있죠. 근데 심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심화가 없는 거냐면 심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나요. 근데 왜 여기다 안 집어넣냐 그러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식중독 나고 역학도 나요. 11장에 있는 식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역학이 의외로 여기 우리가 저기 전남 간호사들 보는 보건직과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들 보는 서울에서 저기 10월 달인가 11월 달쯤 봐요. 이 날짜가 대충 후반기 때 보는데 나요. 여기서도 한 3-4문제가 나요. 나는데 공중보건을 들어요. 이 학생들은. 공중보건을 듣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는 말이 그 우리 지금 11장과 12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 안 들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풀이에 그거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이걸 못 따라오면 우리에서 하는 심화반 11장과 12장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공중보건학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듣게 되면 시간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리고 또 돈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심화반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본만 들어라 이거지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심화에 들어가는 우리가 11장과 12장은 보건직도 전남 제한경쟁에서 나고
그 다음에 특성하고도 여기서 합치면 11장과 12장에서 한 4-5문제 낯걸려. 근데 공중보건학에서 이 학생들은 별도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제풀이에서 내가 설명할 때 알아들으면 공중보건 이해를 잘해서 푸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심화를 안 들어도 되고, 만약에 이거를 문제풀이 할 때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 환경보건에서 하는 심화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우리가 전남도 법규가 나요. 법규가 나는데 이론 문제풀이에서 거기에 이것도 질문 잘 오던데 어디까지 다 들어야 되나요? 근데 전남 보건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똘똘한 학생도 많고 또 빨라요, 학생들이. 그래서 빨리 그냥 한번 들어라 이러는데 이것 고딕으로 친 것들이 주로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 실내 공기 오염에 관한 것들은요, 이론 때도 해요. 이론 때도 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법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론에서도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론에서 하고 나서 별도로 또 몇 문제가 더 법에서도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뤄서 이제 시험 대비하면 된다는 것이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본만 들으면 돼요.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기본 문제풀이나 기본 이론 들을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해요. 학생들 나이가 1-2살 차이가 그게 누가 했다, 하루 밥을 한 공기 더 먹어서도 더 어른 같다, 이런 말 어른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해를 내가 무지 쉽게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그 보는 그 수준에서 보게 되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그냥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깊이 안 나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근데 어떨 때는 상당히 또 까다롭게 나게 돼요. 근데 이 학생들은 환경보건 과목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으로 나는 서울연구사가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럼 여기 환경위생학이라고 나는 데는 어디냐면 서울연구사도 있지만 또 지방마다 연구사를 뽑아요. 뽑을 때 환경위생학 과목으로 뽑거나 또는 우리가 위생학으로 뽑거나 환경보건학으로 뽑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생학이라고 난다, 이 의미고, 그 다음에 다른 보건 연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연구사에는 환경직 연구사가 있고 연구사가 있고 보건연구사가 있는데, 이 이름은 위생이든 보건이든 똑같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지예요. 사지인데 기본. 그럼 이제 본인들이 구급을 볼 것인가, 연구사를 볼 것인가, 내가 보기엔 내용은 비슷해요. 글 내용만 조금 더 길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시험 볼 우리가 보게 될 지역이 연구사를 뽑는 날짜하고 구급 뽑는 날짜하고 틀리다 그러면 두 개 다 봐요. 두 개 다 보라고.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긴장을 하죠. 그럴 때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응시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이제 어떤 출제 요인인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기본 이론 다 들어야 된다는 기본과 그 다음에 기본 문제풀이,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다 들어가는 거죠. 종합교육도 마찬가지고 법규도 마찬가지고 연구사는. 그래서 연구사는 환경직에 있는 것과 같이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법을 더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올 기준하게 되면 몇 년 전에 어떨 땐 상당히 많이 냈었는데 7, 8문제가 법이었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있죠. 난이도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뭐가 돼요. 학생들이 공무원에서 상당히 공무원을 선호해가지고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왜? 우리가 변별력이 쉽게 내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두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이것들은 무슨 소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나는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따라서 내가 목차 있죠. 책의 목차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몇 문항수가 나나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책 목차를 한번 펴보실래요? 책 목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목차. 거기 13페이지 있죠. 그 앞에 거는 이제 어떻게 어느 직렬 시험 보는가는 읽어보기 싫으면 학원에다 문의해도 되고 그 내용이에요. 어느 직렬 어떻게 보나 이거죠. 그것이고, 그럼 이제 13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가 있죠. 환경보건 개념은 옛날엔 났었어요. 그다음 안 나더니 2021년, 2022년 특성화고와 그 다음에 전남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한 문제가 나요. 근데 다른 지역도 날 수가 있어요. 옛날엔 잘 났었어요. 거기 뭐 90년대 중반 이럴 땐 많이 났었는데 안 나더니 2000년 들어서 낼 게 없어서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전남과 그 다음에 특성화가 나고 다른 지역도 또 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는 것이고, 대기 환경이죠. 거기 공기라든지 온열 조건 여기는 거의 모든 지역 다 나요. 그래서 2개 내지 3문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쓰는 게 또 있어요. 그럼 2개 내지 3문제라는 것은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직렬들 나머지 지역이 2개 내지 3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3문제.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환경부는 항상 3문제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항수를 불러줄 때 예를 들어서 한 문제다. 그리고 가로 열고 2문제다. 그러면 가로 속의 거는 환경부 기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기준이 없으면 환경부도 똑같이 2개 내지 3문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2개 내지 3문제인데 환경부는 항상 3문제 이상 나요. 그리고 의외로 대기 환경 파트 쪽이 많이 나요. 거의 모든 직렬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보게 되면 대기 오염 있죠. 대기 오염은 공학하는 학생들은 쉬울 거예요. 근데 누가 어려우냐? 그래서 여기 환경보건은 모의고사도 못 봐요. 왜 그러냐면 보건지, 전남은 여기 대기오염과 급수위생 이걸 무지 어려워해요. 근데 공학 듣는 학생들 있죠? 공학 듣는 학생은 대기오염과 급수위생 이거 상하수도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수질오염과 하수, 폐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학 듣는 학생은 3장 대기오염, 급수위생, 그 다음에 수질오염, 폐수, 하수 처리 이거는 눈 감고도 아마 찍을 거예요. 상당히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파트가 또 어려운 부서가 아니고 어려운 직렬이 있어요. 누구냐? 전남. 그러니까 어디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자세히 하면 많이 들었던 학생이 지겨 죽겠네 이럴 것이고 또 우리가 대충 얘기 다 안다고 치고 하게 되면 또 전남보건직은 어려워 죽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럼 3장 대기오염은 3개 내지 4문제. 가로 열고 6문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3개 내지 4문제가 지방마다 다 나는데 6문제는 환경부는 왜 그러냐면 환경부는 출제 문항수가 5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낫던 것들이 계속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환경부는 50문제를 내요. 일반 다른 지역은 해양경찰청 비롯해 다 다른 지역은 우리가 20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경부. 그래서 3개 내지 4문제, 6문제가 환경부고요. 급수위생은 2문제예요. 환경부도 마찬가지 2문제가 난다는 것이고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수질오염 있죠. 수질오염 있는데 거기 수질오염은 환경직하는 학생들 쉽죠. 한 문제 내지 2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는 2문제 정도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수, 하수 이거는 보건직하는 학생들은 무지 어려워하는데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요. 그런데 가로 열고 환경부는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그런데 이거는 공학에서 매일 듣는 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폐수 처리. 하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한 문제 내지 2문제 가로 열고 2문제 내지 3문제인데 그 중에서 폐기물 있죠. 폐기물이 환경부는 항상 여기서 나요. 항상 2-3문제가 나요. 그럼 이제 여기 하수, 폐수는 공학에서 다 들어갈 것이고 폐기물이 의외로 여기서 환경부는 2-3문제가 나요. 그런데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전남도 우리가 폐기물 잘 나요. 폐기물 잘 나고 한두 문제 나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은 맡아놓고 전남이 나요. 우리가 그리고 특성하고도 한 문제 정도 나고 그러는데 의외로 해마다 저기 전남은 여기 토양오염 있죠. 전남은 해마다 나는 것 같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보건. 산업보건은 2개 문제가 나는데 가로 열고 6문제. 환경부는 여기서 6문제 이상이 나요. 범위도 짧죠. 그러니까 환경보건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 말을 믿어보라니까. 거기 왜 지난번에 2023년에 7월 달에 환경부 한 학생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여기서 의외로 쉽다니까 6문제 이상이 나요. 근데 이쪽이 쉬워요. 쉽다고 단순해요. 그리고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런데 6문제 이상이 나는 게 우리가 환경부예요. 그 다음에 집합소위생 있죠. 집합소위생은 거의 모든 지역에 한 문제 정도가 나요. 한 문제 정도가 나는데 암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로를 안 쳤으니까 환경부도 한 문제라는 거죠.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주택위생 있죠. 주택은 한 문제 정도. 가로 열고 6문제. 그러니까 환경부는 여기서 6문제 이상이 나요. 범위가 짧죠. 그냥 이 통째로 다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주택 및 의복위생에서는 환경부는 6문제 이상이 나고 일반 지역은 한 문제 정도 난다는 거죠. 그런데 주택에서 특히 환경부는 어디서 많이 나는 거냐면 의복에서 한 문제 나기도 하는데 소독에서 5문제 정도가 나요. 그럼 소독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1-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많이 낸다니까 소독에서 항상 상당히 많이 내요. 그 환경부는. 그래서 그 소독이 환경부 아주 전용이라고 봐도 돼.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 10장 보세요. 10장은 2문제 가로 열고 4문제.
환경부는 4문제 이상이나 이게 12장과 비슷하게 연결돼요. 12장과. 그래서 우리가 곤충들이 옮기는 질병이 우리가 모기 같은 것들은 일본 내염을 옮기는데 작은 발 가진 모기죠. 그럼 일본 내염은 우리가 12장 가면 바이러스성 질환이냐 세균성 질환이냐 바이러스다. 또 이렇게 나니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2문제, 가로 열고 4문제, 환경부 4문제라는 거죠. 식구미생. 식구미생은 1문제 내지 2문제인데 기본 듣는 학생들 모든 지역에 한두 문제가 나요. 근데 이제 기본은 공중보건학에서 하니까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9문제. 환경부는 9문제 이상 나요. 어떨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역학 있죠. 역학은 1문제 내지 2문제.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문제 이상 나는 것 같더라고. 1문제 내지 2문제. 가로 열고 8문제. 그러면 환경부는 11장과 12장이 상당히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8문제 이상 나요. 환경부는. 근데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여기. 그래서 내가 자세히 해요. 그 페이지도 많지 않은 걸 열라지는 떠들고 있다고. 그래서 8문제 이상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은 전남과 해경이 1문제 났었고 전남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딴 학생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서 여기가 아마 1시간인가 2시간 배정이 될 거예요. 13장. 그 다음에 성인 및 노인 보건은 1문제 나는 지역도 있고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를 왜 써놨냐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역도 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저 해경 같은 데는 1문제 나기도 하고 환경부도 1문제 정도 나기도 하는데 안 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는데 이것의 노인들의 우리가 어떤 질병 같은 걸 알아야지만이 12장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장 있죠. 15장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1문제 정도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가 있는데 이것과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11장과 12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딱 여기서 어떤 칼로리를 낸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질병이 우리가 성인병 같은 것들은 어떤 거 이런 것들 다루는 것이 14장과 15장인데 해경이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는 우리가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출제가 되는데 내용도 대충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이미 40분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OT로 끝나는데 OT를 지금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나중에 질문이 와. 이거 어딜 들어야 되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죠. 그리고 법은 또 법에서 OT 어느 정도 나는 것인가 이 문항수를 알려줄 건데 일반적으로 너무 법을 겁내하지 말고 기본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기출 문제들은 다 다룬다고. 그럼 여기 다루고 그거 외에 이제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그 직렬들 있죠. 이걸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법이 보지도 않았던 법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면 법은 말 그대로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법 공개하죠. 그래서 내가 법은 시중에 있는 거 살 필요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6개월 주기로 바뀌어요. 환경 관련 법은 그렇게 자주 안 바뀌지만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책을 편찬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책 내놓고 나서 출간하고 나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면 나중에 법할 때 내가 사이트 알려줄 건데 법제처에 들어가면 법제처 종합법령 이렇게 갈 것인가요? 그거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우리가 서비스 안 할 때는 일일이 서점에 가 샀지요. 안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OT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쉬었다. 거기 몇 장부터 할 거냐면 1장부터 할 거예요. 10분 쉬었다 몇 페이지를 강의를 할 것이냐 그러면 24페이지를 강의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OT를 안 듣지 마시고 OT를 들으셔요. 그래야지 질문이 없다고.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